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 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방은 가입 권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족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야FC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카야는 ACL에서는 전력의 한계가 명확한 모습입니다. 일단 전패를 기록 중이고 이 경기에서 이겨도 꼴찌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이브백으로 가면서 최대한 수비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려고는 하는데 매 경기 3실점 이상이 나오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잦은 모습입니다. 인천이 골득실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상당히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 경합 상황에서의 한계가 뚜렷하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산둥이 마리노스에게 지면 3자간 승점이 동률입니다. 따라서 카야를 상대로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득실 이득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1차전에서 카야를 4대0으로 이겼고 제르소가 BEST 11에 선정되는 등 공격적인 면모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노스를 상대로도 영권들의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등 다소 많은 부상자가 ACL에서는 족쇄로 작용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천이 우세한 경기를 할 것입니다. 골득실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아주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데 카야가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상황임에도 무력하게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잦은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부상자가 많다는 것이 인천이 ACL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큰 악영향을 주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요코마리와 산둥입니다. 요코마리는 감독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ACL에서의 진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나 컵과 리그, ACL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낸 것에 대한 총대를 맨 것입니다. 사실 현재 주전 포백 중 3명이 시즌 아웃인 상황이라서 마리노스의 화력은 그대로지만 수비에서 난조가 심했던 것이 결국에는 마리노스의 시즌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산둥을 상대로는 1차전에서 이겼는데 1대0으로 화력도 기대에 미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산둥의 활약상이 꽤 놀랍습니다. 인천과 마리노스를 상대로도 안정적인 밸런스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마리노스가 하나타카의 이탈 이후에는 늘 역습 상황에서 난조를 보이는 편이라 펠라이니를 향한 직선적인 뚝배기 전술도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펠라이니가 골은 넣지 못하더라도 파울 등 더티함으로 상대의 공세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팀의 의외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산둥이 이겨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감독이 사표를 쓴 것도 치명적일 수 있고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장기 부상을 당한 주전 수비수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산둥이 ACL에서 보여주는 밸런스도 꽤 좋은 편이고 오히려 역습 같은 것으로 마리노스의 약점을 공략할 수도 있을 듯 싶어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방콕 유나이티드입니다. 전북은 일단 올 시즌은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ACL에서의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홈에서 방콕을 만나는 일정은 제법 할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올 시즌 화력이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나 홈에서의 꾸준함은 보여준 편이었고 방콕이 현재 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황이라서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도 전북이 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방콕이 보여준 중앙에서의 힘이나 전북이 홈에서도 꾸준함에 비해서 골이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듯 싶습니다. 방콕은 조 1위를 이미 달성한 상황입니다. 일단 4-3-3의 미드필더진이 꽤 안정적으로 전방으로 공을 굴려주고 있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아주 누수가 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기기보다는 신승양상으로 ACL을 이끌어온 터라 방콕이 홈에서 치르는 전북 경기에서 아예 1차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동기부여라는 측면도 아주 무시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북이 그래도 동기부여나 홈에서의 어드밴티지를 앞세워서 이기기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홈에서도 꾸준하게 골을 넣는 것에 비해서는 화력이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고 방콕의 저력도 아주 만만치는 않아서 2.5언더 양상이 나와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을 듯 싶어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라이언시티와 키츠입니다. 라이언시티는 일단 이기지 못하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꾸준히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유효 슈팅 비중을 100%로 찍는 경기가 나오는 등 그동안 적은 기회를 골로 잘 연결하는 모습은 차고 넘치게 보여준 상태입니다. 일단 홈에서는 자신들이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기도 한 편이라 꽤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가는 양상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치는 압박을 당하면 상당히 공수가 모두 불안해지는 타입입니다. 경기마다 한 골씩은 적립을 해주고 있지만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62.5%나 되는 경우가 나오는 등 압박을 당하면 전진성이 상당히 많이 봉쇄되는 유형의 팀입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가 다소 불안하다는 점 때문에 선제골 허용 비중이 높아서 역습으로 만드는 골이 그저 추격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히 잦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이언시티가 유리할 듯 싶습니다. 일단 라이언시티가 꾸준히 공격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공수에서 키치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는 없을 것입니다. 홈에서는 확실히 선제골 비중이 높기도 하고 좋은 결정력을 보여준 경기도 제법 나왔던 만큼 라이언시티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